한비자 특집입니다. 여러 편의 영상을 통해서 한비자의 삶과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으로 한비자의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비자는 한나라 왕의 서자라는 말도 있고요. 귀족의 서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 권력 집안 출신인 것 같고요. 서자, 핵심 권력 근처에 있으면서 거기서 살짝 비껴난 그런 자리죠. 아주 비뚤어지기 쉬운 위치인 것 같은데 훌륭한 학자로 성장했습니다. 한비자, 공자, 맹자, 뭐 장자, 노자 그런 사람들은 다 두 글자인데 한비자 하면 세 글자죠. 이 글자 수의 차이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영상 후반부에서 그 부분은 다시 다뤄보기로 하고요. 진시황이 한비자의 책을 보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아서 이 사람 꼭 만나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진시황 밑에 있던 이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비자와 동문수학했던 사람이고요. 쉽게 말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동창생 정도 되겠죠. 이 사람이 진시황에게 얘기합니다. 한나라를 공격하면 그 사신으로 한비자가 올 것이다. 그때 만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뭐 약간 뭐 사이코패스의 냄새가 좀 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랬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그냥 이야기가 그랬는지는 지금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 시대에 발생하는 많은 일들도 왜곡되고 과장되어 진실이 감춰지는 경우가 많은데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의 삶이 얼마나 왜곡됐을지 얼마나 과장됐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가 기록된 거를 믿고 가는 방법밖에 없겠죠. 적당히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진시황은 한나라를 공격했고요. 꼭 그 이유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진시황은 한나라를 공격을 했겠죠. 중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공격을 했겠죠. 그래서 한비자가 사신으로 와서 한비자와 진시황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나누고 진시황이 한비자에게 "내 밑에 있어라. 그냥 진나라에 눌러 살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비자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아깝지만 놔줄 수밖에 없겠네." 하고 한비자를 놔 주려고 했는데 이 이사라는 자가 "저 사람을 놔 줄 것 같으면 후환이 생길 거다. 차라리 죽여 버리자."라고 해 가지고 한비자는 감옥 속에서 죽었다고 독살당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한비자는 유학자를 굉장히 싫어했는데요. 한비자의 오두편에서는 그 유학자가 나라를 말아먹는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진시황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이후 군서갱유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유학자가 인이 어쩌고 얘가 어쩌고 블라블라 얘기를 하고 있고 "착하게 살자." 그러면서 "아름다운 공동산 함께 만들어 봐요." 막 그러고 있을 때 한비자는 이 선배들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이 선배들의 위선이 싫고 그래서 한비자는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도 아니고 이 사바 세계에 사는 인간들은 그 이기적인 동물이다. 이기적인 존재다. 그 이기심을 잘 활용하면은 나라를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학자들이 볼 때는 자신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뭔가 속물 같은 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많이 꼴 보기 싫었겠죠. 중국에서는 그 위대한 학자의 성 뒤에 자자를 붙여서 존칭으로 사용하는 그런 어떤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 맹자 여기서 자는 이름이 아니라 그런 존칭이고요. 앞에 그 공, 맹 그거는 그 사람의 성이죠. 패밀리 네임. 그런데 한비자, 한자라고 부르는 게 격식에 맞는데 한비자 이 사람은 세 글자로 불리게 된 게 어떤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 주로 유학을 공부한 유생들이 역사를 기록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한비자가 꼴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사람을 약간 모욕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 전통을 따르지 않고 한비자라고 불렀죠.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성이 한씨고 이름이 비입니다. 비. 한자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어쨌든 한비자로 이름이 굳어지게 됐습니다. 한비자는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라고 봤는데요. 한비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레를 만드는 장인은 사람들이 부유해지기를 바라고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관을 짜는 목수는 사람들이 많이 죽기를 바란다. 수레를 만드는 사람이 착하고 관을 짜는 사람은 뭐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수레가 잘 팔리고 사람들이 많이 죽으면은 관이 잘 팔린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선악을 떠나서 이익을 쫓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이기심을 선과 악이 아닌 어떤 가치 중립적인 그런 인간의 속성으로 봤고요. 시대가 한 2000년쯤 지나가지고 서양의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국부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빵집 주인, 푸주간 주인, 양조장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한 욕심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비자가 했던 얘기와 굉장히 유사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경제가 돌아가는 핵심 에너지를 인간의 이기심으로 봤고요. 한비자는 그보다 훨씬 넓게 봤습니다. 어떤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세상이 돌아가는 에너지가 인간의 이기심이다. 그 이기심을 잘 활용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아주 위대한 학자다라고 알고 있는데, 한비자는 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를 않았죠. 근데 둘 사이에는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아담 스미스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어떤 중국 철학, 한비자의 철학에 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한비자의 삶에 대해서 짧게 살펴봤고요. 한비자의 철학의 핵심.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다. 그 이기심을 잘 활용해야 한다라는 그 한비자 사상의 핵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비자가 얘기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에피소드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